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개그맨 황현희 씨와 그리고 US스탁의 장문석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현희 씨, 네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궁금한 거 물어봐요. 벌써 반이 지나갔네요. 네. 이제 좀 구체적인 종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분들 중에서 외국 주식 가장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요즘 핫한 주식이 바로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저는 진짜 테슬라 주가를 보고 있으면은 멀미가 납니다. 이제 이 멀미약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또 차를 타고 계시니까요. 그 주식에. 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좀 너무 이틀 전인가요? 그러니까 그저께 한 20%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다음날 한 10% 정도 또 상승을 하더니 어제는 6% 정도 상승을 시작하다가 좀 많이 내려가는 2% 정도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테슬라 좀 위험하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주변에. 위험한 거 맞죠? 아,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주가 수익비를 퍼로 얘기하면 1000배입니다. 1000배. 보통 S&P 500의 평균이 한 25배 정도니까요. 네네. 애플이 36배. 네. 그러니까 이익 대비 주가가 현재 36배로 움직인다고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건데요. 사실 이제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는 워낙 의견이 분분하니까 네. 또 현재 매도 의견도 많고 매수 의견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테슬라의 관점은 뭐냐면 네. 실제 4분기 연수 이익을 낸 것도 맞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의 미래를 본다 그러면 사는 것도 맞습니다. 또 플러스해서 자율주행을 꿈꾸는 것도 맞고요. 우주여행까지 꿈꾸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 주가에 일론 머스크의 팬심이 상당 부분 녹아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맞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분석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갑자기 막 돼지한테 뇌에다 칩을 심고 막 이러니까 그런 약간 뒷좌스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 정말 뭐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을 향한 팬심이 여기에 녹아져 있고 상당 부분 엄청난 일론 머스크와 팬이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혁신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를 본다 그러면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어려워요. 어렵고 분석도 안 됩니다. 실제 내재 가치 따지면 얼마 안 되는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미국 주식의 특성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관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분과 못 사는 분들 한 분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내가 한 1억을 넣어서 이걸로 한번 인생을 역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스러운 거죠. 타이밍을 재고. 근데 내가 이미 10종목이 있고 11번째 선수가 테슬라예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중에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을 분산해 놓으면 테슬라의 미래를 보고 맞습니다. 그냥 한번 넣으면 좋지 뭐. 약간 이런 심리로 다가간다는 거죠. 이게 제일 많은 질문인데 주가 급등할 때 사는 사람들은 바본가요?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갑자기 그날 급등하는데 매수 확 들어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바본가요? 좋은 일 하는 건가요? 물량 받아내면서? 그게 아닙니다. 좋아지니까 사는 거예요. 미리 사는 게 아니고. 근데 얘기하지만 포트폴리오 분산된 게 워낙 많거든요, 미국은. 네. 그런 것 때문에 테슬라 사는 거지 지금 이걸 인생 역전을 꿈꾸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조언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고점 대비 좀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뭐 이거의 이유 중에 하나가 S&P 500에 이제 불발됐죠. 예. 근데 지금 테슬라를 봤을 때 뭐 지금 이번 달에 제가 알기로 배터리 데이도 앞두고 있고 9월 22일 날입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상승 요건도 좀 계속 좀 산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S&P 500 불발은 잘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 안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안 된 거예요. 될 가능성이 높은데. 될 가능성이 있고 9월 20일 날 전에 될 수 있고요. 막말로. 9월 20일 날 배터리 대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틈을 줄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주식은 희망을 먹고 사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에 나오고 있는 뭐 50억 달러의 증자 소식, 대주주 매도 것들이 나와주면서 빠질 때 빠진 거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다 빠지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서 오히려 그런 게 호재로서 이렇게 약간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없이 올라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점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야겠네요. 저는 지금 장 본부장님 말씀 중에 테슬라를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순간 상황만 보지 말고 내가 이 기업을 어떤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주식을 하라는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한다든지 전기차의 미래에 동의한다든지 그걸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테슬라를 왜 삽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할 텐데 그렇죠. 보통 포트폴리오 잘 안 짜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하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걸. 한두 종목에 명운을 걸죠. 네. 그러면 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좋은지 특히 미국 주식은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8696님도 포트폴리오 분산하라는 뜻이 종목을 분리하라는 건가요? 자동차, 바이오 등등 이런 식으로요? 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총 11개 섹터가 있어요. 미국에는. 흔히 얘기해서 제일 싫어하는 금융주도 있고요. 에너지도 있고요. 네. 산업재도 있고 기술주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 선수 하나만 뽑아도 11종목 아닙니까? 섹터 네. 중에 한 주식만. 그렇죠. 제가 달리 얘기하면 이대호가 홈런 타자라고 해서 이대호를 1번부터 9번까지 배치하면 야구 못하죠. 야구 할 수 있습니까? 뛰는 야구는 절대 못하죠. 네. 예. 뛰어야지 또 야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홈런만 치면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각각의 장점들이 있는 종목이 다 있는데 있죠. 네. 그 종목의 장점만 우리가 뽑아서 네. 1번부터 9번까지 타순 그리고 투수까지 그렇죠. 뽑아놔야지 그게 한 팀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네. 거네요. 그럼 현희 씨는 어떤 기준으로 주식 종목을 보고 사요? 저는 한번 솔직히 평가받아 봅시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장 네. 기술주만 샀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주식이 정말 너무 끝을 모르고 빠질 때 이거 뭔가 다른 거로 인해서 좀 반등할 수 있는 주식은 네. 무엇일까라는 거 굉장히 고민해서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한 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엔비디아 이런 주식 종목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만 샀으면 안 됐다는 거죠. 아하. 아까 말씀하셨던 뭐 P&G라든가 그다음에 뭐 코카콜라라든가 맞습니다. 나이키라든가 다 올랐죠. 지금. 예, 다 오르고 왜냐하면 이게 이 주식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굉장히 좀 빠졌다가 좀 덜 올라온 상태예요. 뭐 룰루레몬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주식들이 지금 필수 소비재로서 주식을 이런 주식들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맞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지금 이제 스쳐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희 씨처럼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 주식 시작한 사람 그리고 한국 주식을 시작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짜기보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맞아요. 이 시점에 이런 식으로 시작한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작성? 바로 하셔야죠. 예, 바로 하셔야 됩니다. 분산을 예, 바로. 분산을 개인이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개인 해지한다 자체가 웃긴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빅스를 매매한다 아니면 역방향의 ETF를 매매한다. 그거는 또 하나의 위험하죠. 투기로 가는 기름길이고요. 네네. 오히려 포트폴리오 더 다양화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이고. 아니 ETF를 사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ETF 좋습니다. 분산이 되어 네. 있는. ETF 사신 분들과 안 사신 분들의 차이는 ETF를 전혀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분들은 밤에 주무십니다.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왜냐하면 ETF가 움직여봐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개별 종목 갖고 오신 분들은 눈이 뻘겋게 잘 못 주무시는 그 차이입니다. 그럼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ETF를 그러니까 개인이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기 힘들면 ETF를 좀 사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제가 한 말씀 예를 들면 네. 항공업계가 지금 다 죽었지 않습니까? 90%의 승객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 1년, 2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오르겠죠. 그런데 델타 항공이 지금보다. 올라갈까요?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항공주 ETF 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권해드리는 거죠. 항공주를 다 모아놓은. 예, 다 모아놓은. 네. 어떤 게 하나 빠지든 상관없이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ETF는 뭐 개인이 분산 안 해도 개인 그렇죠. 뭐 이 종목 자체가 그렇죠. 분산되어 맞습니다.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네, ETF를 한번 보시는 것도 정말 포트폴리오 좋습니다. 구성하시는데 네. 좋은 방법이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젊은 분들이 요즘 비투, 뭐 빚내서 투자한다, 뭐 영혼까지 끌어다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네. 있잖아요. 예. 지금 상당히 과열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아요. 예. 근데 미국 주식도 지금 현재 과열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의 조정 기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과열이라고 봅니다. 과열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보십니까? 그 예탁 결제원의 모습을 작년에 보게 되면 네. 그 테슬라가 없었고요. 니콜라는 건 아예 없었죠. 니콜라 없었죠. 예. 근데 이제 어느덧 상위 랭크에 그런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제가 테슬라 실적을 한번 꼼꼼히 챙겨보신 분들이 과연 4조 원 정도 매수할 수 있을까라고 그러면 못해요. 무서워서. 근데 그만큼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식이라는 건 약간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동전을 넣으면 항상 커피가 나오더라? 그게 아닙니다. 커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달라집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워낙 풍부하니까 자금이 풍부하니까 들어가는 건데 늘 얘기하지만 좋아요. 산 거는. 테슬라 뭐라 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테슬라 하나 사면 금융주 또 하나 사셔야 됩니다. 다른 걸 하나 더 사셔야 그렇게 된다.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낭패 볼 수 있다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요즘 주식 공부하고 해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뭐 본부장님도 지금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저도 그거 잘 보고 있거든요. 확실히 좀 유튜브를 보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유튜브로 좀 많이 하시고 좀 인터넷으로 좀 많이 찾아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뭔가 좀 선별된 그런 정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흔히 얘기하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주식을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게 꽤 많습니다. 제가 테크니컬한 분석을 얘기한 적이 없죠. 차트를 놓고 뭐 어디가 깨졌으니까 맞아요. 이만큼 내려갈 것이다. 이만큼 올라갈 것이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측을 안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수급을 얘기한 적이 없죠. 우리가 누가 사고 있다 주식을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테마를 얘기하지 않죠. 지금 국가의 정책이 이러하니 한번 사보자. 네. 아니면 바이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 사보자.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 것들만 설명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데 그런 순기능이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단점도 있죠. 근데 저는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생겨갖고 유튜브지만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말을 뒤집어 보면 수급을 얘기하거나 테마를 얘기하거나 실전 분석을 하는 유튜브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네요. 이게 주식 투자가 경제의 한 축이거든요. 네. 한 축인데 많은 분들이 보통 게임하듯이 하죠. 저희가 차트를 왜 봐야 됩니까? 차트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실적을 봐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게 미국의 1990년대 후반의 일이거든요. 아하.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안 하죠. 근데 여전히 거기에 갇혀 있고 거기에 매몰돼 있고 이런 게 안타까울 뿐이고요. 조금 더 우리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이제 삼촌 저한테 그 조카가 삼촌 나 이제부터 재테크를 해볼 거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1번. 뭡니까? MTS를 깝니다. 그건 경제 공부가 아니죠. 네. 그거는 일단 주식 투자를 먼저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인지 모르고 경제에 대한 공부 하나도 없이 기본적인 아무것도 없이 증권사 가서 계좌를 만들고 튼 다음에 해보는 거. 이거는 게임으로 들어간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칼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의 손에 칼을 쥐어진 거랑 맞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조카분한테 뭐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기업이 뭐니? 미국 기업 중에서. 근데 딱 보니까 애플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이폰.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을 다 사줬죠. 2년 전에 이미.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 수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나 제 조카한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견딘다는 거 잘 갖고 있죠. 확실히 동학개미운동, 서학개미운동 이런 거 보면은 그 젊은 층들에서 유튜브로 좀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저도 유튜브로 공부를 하다가 뭐 AI 관련돼서 이제 제약, 뭐 바이오 쪽, 그런 주식을 한번 샀는데,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맹신하다기보다 본부장님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뭔가 좀, 여기는 무조건 괜찮을 거야, 사야 돼. 이런 채널보다도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로 질문 보내주고 계신데 7741님이 한국 주식은 정말 답이 없나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무래도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네. 한국 주식이 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한국 주식을 전달하는 메신저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증권 매체를 보시면 방송을 보시거나 하면 대부분이 다 차트 분석에 국한돼 있어요. 맞아요. 차트부터 꺼내죠. 그다음에 테마 분석을 하고 실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걸 저는 똑같이 내 자식한테 주식을 알려줄 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종목을 얘기하겠죠. 그런 관점이 먼저 풍토가 자리가 잡아야지면 되는 건데 국내는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딱 세미나 할 때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시장에 가면 제가 거의 사기를 많이 맞아요. 저는 100% 과일이 가져오면 자기 시장을 가세요. 그럴 것 같아요. 다 맛이 없고 못생긴 과일 다 가져가시죠. 이분은 살면서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사갖고 오는 거죠. 근데 마트 가면 제가 그런 염려가 없잖아요. 적어도 뭔가 보장이 돼 있고 책에 갖춰져 있고 그게 미국 시장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에 대한 기업 실적을 보통 얘기하는 그런 거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 보면 진짜 테마주 이런 거에 좀 많이 올인을 하시고 좀 짧게 단타 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경우가 많은데 이게
명언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지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말은 좀 미국 주식에서 많이 통하는데 한국 주식에서는 장기 투자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에 좀 많이 갇혀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8656님 아예 대놓고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예상하는지 좀 물어봐 달라고. 따상에 이어서 오늘 또 따상. 상한가 기록을 했죠. 네. 근데 이런 거 대답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늘 얘기합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번 타자면 가져가 좋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씀을 대답을 다시는 하시겠습니다. 자, 또 문자 질문이 왔는데 0101님이 2000년에 미국 주식 시작하신 것처럼 선견 지명으로 다른 국가 주식도 좀 추천해달라고 하셨어요. 지금 미국이 워낙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 기업은 대부분 해외 매출이 50%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자체 미국 주식 사시게 되면 분산이 돼 있는 거죠. 내수만이 아니라 애플도 해외 매출이 절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몰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주식에 어느 정도 하시고 나서 그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얘기 들으면서 미국이 세계 1등이고 우리가 이제 미국의 물건들은 신뢰하고 기업들은 신뢰하면서 왜 미국 주식은 하지 않았지라는 너무 당연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자녀분이 구글에 됐고요. 입사가 됐고 한국에 있는 모 회사가 됐다고 그러면 그럼 말이 떨어지기 직전에 구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투자는 안 하고 있다? 상당히 좀 모호한 얘기죠. 우리나라 분들이 좀 그러니까 금융 문맹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좀 안 하고 어떻게 보면 1억 천금을 꿈꾸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약간 좀 도박같이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분산해서 장기간 투자하고 세계 1등 주식에 세계 1등 나라에 투자를 해라. 이런 말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정말 마무리해도 돼요?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이거는 방송 후에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여쭤보시려고요? 화장실 따라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관련해서 요즘 가장 뜨고 있는 분, 핫한 분, 황현희 씨가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했는데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어떤 분은 지금 이 얘기 듣고 미국 주식 시작하려고 지금 계좌 개설했다고 지금 문자 온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오래 하십시오. 오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명언이시네요. 오래 하십시오. 오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인터뷰를 해서 제가 좀 웃음이 나오고 좀 웃겼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방송을 지난주 금요일 날 했으면 입이 안 다물어져가지고 했을 텐데. 지금. 청취자분들께 죄송하네요. 지금 개그맨이 나왔는데 한 번도 못 웃기고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드네요. 경제 전문가 같았어요. 아닙니다. 네. 본부장 오늘 현희 씨하고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하시고자 하는 그게 방향이 좀 저한테 전달됐고요. 진짜 절실한 약간의 그런 게 느껴갖고 나가서 좀 더 도와드려야 되나. 이런 저 연락처 따겠습니다. 본부장이 예전부터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제 걱정 좀 해주세요. 네, 현희 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 걱정을 해주세요. 제 걱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현희 씨 덕분에 너무 좋은 분 모셨고요. 본부장님 저희가 틈틈이 모시고 투자의 지혜 얻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현희 씨 그리고 장우석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생경제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참 선한 미소가 좋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네요. 본부장님 미소만큼이나 선한 투자의 그 운이 우리에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생경제에서 좋은 분들, 철학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 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